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6단원 합병과 인수 부분 배웠던 것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26단원에서는 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하는 M&A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어, 당연히 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할 때에 우호적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우호적, 즉 적대적 M&A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 어, 표적 기업이 인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표적 기업의 내가 표적 기업의 주주인데, 내가 만약에 우리 기업의 경영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인수 기업이 우리 기업을, 표적 기업을 먹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경영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경영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는 형태에는 합병 또는 통합, 주식의 취득, 자산의 취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그냥 합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요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26단원에서 인수기업이라고 하면 다른 기업을 인수 혹은 이제 합병, 통합을 하려고 하는 기업, 더 큰 기업을 말을 하는 거고, 표적 기업은 이제 먹히는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은 표적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26단원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인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주식을 줌으로써 인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법적 형태 중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 이 합병과 통합이라는 것에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합병은 쉽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쳐져서 A라는 더 큰 기업이 되는 것, 뭐 A-라는 기업이 되면 합병이라고 하고, 통합은 A와 B가 합쳐져서 C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되면 이것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것과 통합이라는 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26단원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합병이라는 용어를, 합병과 통합을 둘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병, 통합, 인수라는 용어를 굉장히 그냥 섞어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합병은 통합은 합병과 다른 점이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통합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점이 뭐냐면 법적으로 간단하고, 그리고 인수 비용이 다른 형태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수기업과 그 표적기업 모두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각각 자기들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 3분의 2 이상의, 그러니까 승인, 그러니까 주주 중에 특별 결의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회사 정관에서 합병을 하려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뭐 80%, 90%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합병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의 법적 형태가 바로 이 주식을 표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표적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그 표적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보통주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보통주가 일반적인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표적 기업의 주식을 산다,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식을 취득을 할 때에는 뭐 신문이나 뭐 어떤 광고 같은 거를 통해서 기존 주주들한테서 그 표적 기업 주식을 사오는 공개 매수 방법을 통해서도 어, 이제 주식에 취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충분한 지분, 표적 기업의 충분한 지분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뭐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하려고 했던 것을 아예 취소하고 철회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공개 매수 방법을 통해서 표적 기업이 그 인수를 해야 되는데, 표적 기업의 주주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를 인수기업의 인수기업은 당연히 모른단 말이죠. 이제 표적 기업한테 니네 주주 명부 좀 줘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적대적 M&A라고 하면 표적 기업이 순순히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주식을 취득을 통해서 합병 인수를 하는 방법과 첫 번째 합병 혹은 통합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할 때에는 어, 만약에 표적 기업의 주주들이 이 인수 합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합병이 진행이 안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다면, 합병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런 주주총회라던가 투표라던가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어, 표적 기업의 경영진이라던가 이사의 승인이 없어도 그냥 표적 기업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합병이나 인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인수나 합병이 우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즉 비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서 우선은 그 회사를 지분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의결권을, 그러니까 통제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대다수 공식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의 세 번째 법적 형태가 바로 이제 그 표적 기업의 핵심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회사가 제조회사야. 근데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선 어떤 핵심 자산이 필요해. 아니면 어떤 공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표적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아니면 공장을 사겠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뭐랑 같냐면 그 기업을 그냥 사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을 사실상 통째로 사는 것과 그 기업의 핵심 자산을 사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사오는 경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사를 합병이나 인수를 아예 해오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 이제 표적 기업의 주주가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표적 기업의 회사 명칭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취득을 해오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표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핵심 자산 아니면 설비가 정말 회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산을 사오기 위해서 표적 기업의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적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투표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주주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이제 합법적인 선에서 이제 보상이라던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에는 이제 수평적 인수, 그다음에 수직적 인수, 그리고 다음으로 복합 인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인수와 수직 인수의 차이는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었죠. 뭐냐면 수평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기업과 표적기업이 같은 산업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라던가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크라운 혜태가 크라운을 인수합병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요즘에는 술 많이 안 드시는데 하이트가 진로 소주를 이제 인수합병한 경우라던가 아니다 그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소주 같은 주류 산업이긴 한데 그것을 또 이제 소주라는 것과 맥주라는 것으로 다른 걸로 볼 거냐 같은 주류라는 것으로 볼 거냐에 또 그런 논란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어쨌든 수평적 인수는 인수기업과 표적기업이 같은 산업에 속해 있으면 이제 그러한 것을 수평적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직적 인수라고 하면 이것은 그 생산 관리라던가 아니면 경영 원론에서 이제 들으신 SCM,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한 회사는 예를 들어 제조를 하는 회사고 이제 그 제조된 물건을 물류, 배송을 하는 기업을 먹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수직적 인수를 하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것부터 배송하는 것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수직적 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인수라고 하면 위와 같이 수평이나 수직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기업과 표적기업이 서로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두 회사가 서로 산업이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한 형태가 복합 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take over라는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take over라는 용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인수라던가 합병 혹은 통합이라던가 뭐 주식을 통한 인수 아니면 자산의 취득을 통한 인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의 말을 이 take ov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장 경쟁, 비공개화 거래에 대해서도 각각 간단하게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임장 경쟁은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혹시 주식 단원을 배우셨으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 그 이제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서 이제 그와 같은 위임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위임장 경쟁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임장 경쟁은 이제 기업을 뭐 소재나 테마로 한 드라마나
많이 나오는 이태원 클래스에도 잠깐 아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소재가 바로 이 위임장 경쟁이고요. 비공개화 거래는 이것이 우리가 방어 전략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 상장되어 있는 퍼블릭 펌을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식이 아예 없는 회사가 되는 것이 되니까 뭐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그냥 내 회사인 거지. 네. 그러니까 아예 공격을 받을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BO의 예로 제가 필라 한국 지사가 필라 본사를 이제 필라 한국에 있는 경영진들이 뭐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본사를 인수할 때 그렇게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기업을 뭐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처럼 뭐 전략적 제휴 아니면 뭐 기업들의 동의를 통해서 뭐 제품을 공동으로 만든다든지, 뭐 판매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꼭 인수와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26.2에서 인수와 관련한 세금 부분과 26.3에서 인수와 관련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흐름상 이제 넘어가기로 했었고, 우리는 26.4 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시너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시너지를 약간 조금 이제 멋있게 공식 뭐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 A와 B의 가치를 value A와 value B라고 하면 value AB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을 합친 그 개별 합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시너지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VAB와 각각의 VAB를 합친 것의 차이가 이제 value A, 델타 V, 시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VB 스타, 그러니까 기업 A의 입장에서 먹으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 내가 먹으려고 하는 회사 상대편 기업 B의 가치를 보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기업의 그 B의 가치와 내가 보는 기업 내가 먹으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VB 스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VB의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되고, 이제 시너지 부분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이제 VB 부분이 만약에 그 회사가 상장 회사야.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시총이 맨날 나오니까 이제 좀 편하게 그 VB를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닌 비공개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유사한 회사들 중 상장인 회사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참조를 해서 VB를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너지가 얼마만큼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합병과 인수를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각각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합병과 인수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유통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리함으로써, 뭐 아니면 불균형한 제품 믹스를 좀 어떻게 수정을 함으로써 매출을 성장시킬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서, 즉 매출을 효율적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효과였습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컴퓨터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럼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제 그런데 당연히 그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뭐 윈도우라던가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와를 인수를 하게 돼.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제작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도 PC도 만들게 되는 그런 전략적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P&G의 사례를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매출액 증가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시장 지배력,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을 높이게 되면 뭐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그 공, 뭐 50%를 넘게 시장을 확보를 한 기업이 하게 되는 것을 뭐 독점 아니면 과점 뭐 이러한 것을 좀 지양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나 합병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정위, 미국으로 말을 하면 뭐 여기 미국 법무성 연방통상위원회와 같은 곳으로부터 뭐 승인을 받고 나서야 인수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이득은 바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용 절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였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차피 공장이라던가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일종의 고정비란 말이죠. 이제 그와 같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 10개 만드는 것보다는 100개, 1000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싼 한 물건의 단위당 가격이 싸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시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최소 비용 포인트를 잘 찾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서 간접 비용의 분산도 살펴보았는데 뭐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합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인력을 공유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꼭 이 정확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이제 IMF를 거치면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뭐 차량의 프레임이라던가 들어가는 부품이라던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접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현금 흐름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이익의 사례로 해당하는 두 번째가 수직적 통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직적 통합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서로 다른 이제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재 생산 기업이 뭐 운송 업체를 인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항공사가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를 인수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득 측면으로는 이렇게 자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첫 번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 자원의 상호 보완 측면에서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 큰 측면에서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절감 효과가 또 이제 하위로 네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적 기업인데 세전 이익이 의미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그러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 기업은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인수 기업의 세전 이익이 100이다. 근데 표적 기업의 세전 이익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내가 표적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나는 세전 이익이 0이 되는 효과가 있고 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업 손실이 있는 표적 기업을 인수하는 효과를 통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조금 덜 사용하고 있는 표적 기업이 있다면 내가 그와 같은 부채를 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부채를 조금 더 끌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부채 비율이 낮은 표적 기업을 인수함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즉 통합 인수를 한 이후에 부채를 더 끌어오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채권의 이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절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잉여 자금 측면에서도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현금 흐름에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세금 절세 효과에서 마지막 측면에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재평가하지 않았던 표적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네 번째 장점이 바로 자본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수기업이 만약에 공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공장에 어떤 수용 능력이 남아있는 표적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뭐 내가 직접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결국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측면에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6.4에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시너지라고 쉽게 말을 했지만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시너지가 얼마만큼 날지 객관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수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실수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인수를 한 이후에 현금 흐름이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인크리멘탈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올바른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와 합병을 할 때에는 상당한 수수료라던가 행정 비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기업이 인수기업에 인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인수된 이후에 갑자기 표적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져.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던 표적기업의 경영진이 그러면 경영을 잘 못했던 것이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표적 기업에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그런 게 향상되고 이제 주주에게도 더 부가 증가하기도 하고 한다면 이러한 인수합병은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26.4번 인수로 인한 이득 부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